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9살이고 네. 프리랜서로 이제 보조중개원을 하고 있고 네. 서울대 입구 샤로수길에서 최근에 쑥고개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로서 이렇게 왔는데 제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으로 엄청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막 제 인생이 엄청 성공한 건 아닌데 제 나이 또래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있을 때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 계기라던가 부동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뭐 이런 되게 지금 그 절망에 많이 차 있더라고요. 특히 20, 30대가. 왜냐면 엄청 심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뭐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면 더 아마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포기할 것 같아서 소액이나 아니면 서울이 아니어도 이런 투자 방식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기회는 계속 온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요. 20대 다주택자신 거잖아요. 네. 지금 혹시 보유하시는 부동산이 몇 채예요? 지금은 총 5채입니다. 아파트 5채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단 서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경산, 그리고 거제도 2채. 서울에 한 채고 나머지가 다 지방이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지방 뭐 얼마 비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실거래나 뭐 요즘 시가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근데 계산은 사실 해보진 않았는데 네. 부채 빼고 양도세를 계산 안 한다고 하면 네. 10억 원저리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뭐 이제 세금 빼면 양도세를 하면 그 제 돈은 아니고 좀 많이 내려가겠지만 저 뭐 실거래가 그냥 기준으로만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10억도 자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산가들이 많아요. 그쵸. 지금 이거 가지고 나오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야 너는 그거 가지고 뭐 자랑이라고 나오냐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 지금 나이 34살이거든요. 저 보유 부동산이 없거든요. 저 월 소득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자산이 없어요. 그 자산이 없어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지금 받아하는 1인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 자산을 갖는 게 제 목표예요. 올해나 내년 안에는. 29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부동산에 투자한 지가 지금 2년이 채 안 됐어요. 실제로 5채 중에 첫 매수한 거는 작년 초가 처음이었고 그쵸. 2020년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매수한 부동산이 어디예요? 그게 이제 안산의 시작이었죠. 안산 어떤 거였어요? 이제 안산의 군자주공 아파트라고 엄청 요즘 핫한 아파트인데 재건축 이슈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산 단원구에서는 지금 뭐 군자주공 아파트들이 제일 곽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서울 사람이 어떻게 다 안산까지 보게 됐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이유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잖아요. 네. 결국 얼마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은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매가가 제가 샀던 건 1억 4천이었어요. 그렇게 싸요? 네. 몇 평인데 집이 그렇게 싸요? 공급이 15평이고 아마 전용이 13평 정도 됐을 거예요. 12평? 그때 당시 이제 1억 4천만 원이었고 전세가 7,500에 제 실투자금은 6,500이 들어갔었어요. 어찌됐건 28살에 6,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쵸. 어떻게 하다 그 안산까지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투자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코인 투자, 부동산 이렇게 전부를 다 해봤는데 저한테 이제 맞는 투자를 일단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다 보니까 많이 날려도 보고 좀 벌어도 보고 하니까 이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드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때마다 멘탈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마음 다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순식간에 뭐 막 하한가가 될 수도 있고 막 반토막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안전한 자산으로 좀 더 바꿀 수 있는 게 뭐일까를 처음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부자들은 주식 없는 부자들은 있는데 부동산 없는 부자들은 없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어쨌든 매수를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는 내 포지션 중에 하나는 주택을 일단 무조건 넣자 약간 이거였어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 네. 근데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부동산 자체에 돈을 넣어놓는 것 자체를 되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돈으로 뭐 코인이나 주식하면 막 몇 배를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어디 지방이나 경기도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냐. 처음에 이제 그런 시기였죠. 사실은 6,500이 저한테도 사실 그때 당시 좀 많이 오바되기는 금액이긴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한 5,000 언더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원래 찾고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도 이미 지금이랑 열기는 똑같았거든요. 부동산 막 너무 올랐다 막 과열됐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고 서울은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사실 서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몇 억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내 돈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어딘지 보자 하다 보니까 그나마 경기도에서도 이런 소형 아파트들이나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부터 이제 정말 제 돈에서 약간 오버되거나 약간 언더인 아파트들을 거의 전부 다 본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일단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쫙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임장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인터넷 임장을 하다가 이제 몇 개로 간추려졌었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들 이걸 뭐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겠는데 저도 이걸 그냥 사실 인터넷에서 다 정보를 안 거거든요. 유명 부동산 카페라던가 이제 유명 고수 블로그 분들이 뭐 지역 분석글이나 막 그런 거를 많이 올리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을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보는 눈이 조금씩 키워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동산 카페에서 이제 안산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때 안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안산에 조사를 좀 하기 시작했죠.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타당성이 있는지. 뭐 교통 호재라던가 재건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고점이란 말이 엄청 많았어요. 네. 솔직히 봐봐요. 내가 사려는 건물이 안산이야. 안산 이미지 안 좋죠. 네. 엄청 오래됐죠. 작죠. 그쵸.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소리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굳이 안산이냐. 그쵸. 차라리 그 돈을 주식이나 코인해라. 그쵸. 집값 떨어진다. 너 떨어지면 어떡하려냐. 엄청난 소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부동산 뒷길 어떻게 쳤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첫 매수니까 사실 그거를 알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기저기 많이 묻고 다닌 거예요. 저희 부모님조차 저를 말렸거든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 이렇게 난린데 왜 사냐. 서울도 아니고 안산을. 저는 일단 무조건 한 채를 사고 싶었고, 사실 제가 이게 완전 처음 투자였다면 그때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전에 투자들이 많은 실패들이 있으면서 부동산은 근데 떨어져도 많이 코인이나 이런 게 변동성을 워낙 많이 투자로 느껴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쪽보다 훨씬 안전한 상태였고, 또 마음이 좀 편하고 싶었어요. 1주택으로도 적어도.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제일 장점은 저는 약간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금수저도 아니고 사실은 뭐 대학교도 중퇴에서 고졸인 상태라서 제가 엄청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안 되면 재건축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거니까 10년 뒤든 20년 뒤든 나중에 들어가서 살 집은 한 채 있으면 되니까 그게 좀 더 중요했거든요. 안산 정도면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1주택은 일단 확보는 해놓자, 약간 이거였어요. 비싸든 안 비싸든.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 전 재산을 오버슈팅해서 하나 샀어요. 그렇죠. 그게 2020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또 사셨죠? 그렇죠. 그게 몇 개월 뒤에 또 사신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4개월 뒤에 샀잖아요. 두 번째로 샀던 아파트가 어디예요? 거제도 이제 아파트로 내려간 거죠. 경남 거제. 네. 제가 알기로 거제도가 조선업의 그쵸. 메카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지금 조선업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쵸. 거제가 거의 망한 도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죽음의 도시였었죠. 죽음의 도시로 왜 간 거예요? 사실 그것도 투자를 엄청 잘하진 못하는데 그냥 정보 찾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안산에 관심을 가지듯이 한 채를 사다 보니까 욕심 아닌 욕심인데 이제 또 한 채가 더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약간 투자가 좀 잘 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투자가. 이제 돈이 또 조금 모이니까 이거를 뭔가 또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 빨리 자산으로. 왜냐면 현금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또 이상한 투자를 또 할 거고, 아니면 그거를 또 더 코인이나 주식에 또 넣으면 더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지금도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거든요. 네. 그게 넘어가면 항상 제 멘탈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 넘어가는 금액들은 이제 출금을 바로바로 해서 이제 보통 놓는 건데 이제 그 돈이 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또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그게 거죠. 얼마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2, 3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 하면 막 5천, 6천, 7천, 그쵸, 8천 그쵸. 막 그 정도 생각하는데 네. 2천에 3천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나도 할만 하겠는데? 그쵸.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다 보니까 거제도까지 내려가신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또 거기에 맞는 아파트를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맞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빌라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밖에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찾다 보니까 거제도에 관련된 글을 제가 또 봤거든요. 거기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제도 글을 보고 이제 거기서 거제도에 대한 아파트를 찾다가 이제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그럼 그때 두 번째로 샀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장평 주공 아파트라고. 중앙 아파트 참 좋아하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기가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건 사실 신축이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신축이 될 아파트를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샀을 때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정도 줬을 거예요. 네. 계획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대출을 껴서 샀죠.
얼마나 켰어요? 작년 제가 살 때 8천만 원이었는데 5년 전에가 원래 1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사실. 네. 아파트 값이. 그래서 은행에서는 감정가는 좀 높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해줬어요. 얼마나 그래서 줬어요? 그때 5천 정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럼 3천이면 딱 샀네요. 그쵸, 예. 그럼 지금 그 집엔 누가 살아요?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 아, 있죠. 거기 월세를 맞춘 거예요? 네.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 게 5천 대출 받았잖아요. 네.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직장인이 아니라서 저도 막 신용이 엄청 높진 않아서 한 2% 후반대 정도 받았어요. 2% 후반, 3% 초반 받은 것 같은데 2, 3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월세 얼마 받아요? 월세가 지금 15만 원. 2만 원 이득이네요. 재산세 정도는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주택인데 어떻게 대출이 나왔냐? 왜냐면 맞아요.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제도는 또 비조정 지역이라서 다주택자도 지금도 나와요. 아, 그럼 지금도 내가 지금도- 찾으면 싼 값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쵸. 이거죠? 왜냐면 거제도는 지금도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집에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또 대출도 나오고 갭 투자보다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방은 전세 세입자 맞추기도 힘들고 전세 금액이 되게 낮아요. 네. 네, 대출만큼 안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 산다고 했을 때 또 반응이 어땠어요? 똑같죠? 안산이랑. 그땐 더 심했어요, 사실. 거제도 살 때는. 왜냐면 그리고 저도 사실 거제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가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부산은 가봤는데 거제도 가볼 일도 없었고 대부분 얘기했을 때 거제도 어딘지 알아? 뭐 이거부터 시작하더라고. 거기를 왜 사냐고. 거기 완전 섬이고 저 끝인데 뭐 말도 안 되는데 왜 사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럼 8천에 샀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실거래가가 한 1억 3, 4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5천 원 먹었네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실투자 대비는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3천 넣어서 6천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200%잖아요. 네. 주식이나 코인으로 1년 만에 200% 만들 수 있으세요? 힘들죠. 혹여나 하긴 할 수 있지만 멘탈이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그쵸. 진짜. 그 멘탈도 안 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오랜 투자를 해봤지만은 코인이나 주식을 계속 해보면서 일단은 거기에서 파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200% 300% 돼도 거기서 수익 실현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없잖아요. 이렇게 욕심이 계속 나니까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다 지금 보면 제 주변에도 코인 한 친구들 보면 이번 연도 초만 해도 막 가자 막 하다가 지금 막 다 마이너스 50%막 마이너스 60% 하니까 엄청 힘들죠 사실. 부동산이 정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만큼 멘탈 관리가 잘 되는 투자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손가락 까딱 하나로 매수 매도를 못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아무래도 진짜 손가락 버튼 하나면은 네. 끝나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미 손가락에 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부동산은 내가 아무리 급하고 팔고 싶어도 일단 부동산을 내놔야 되고 매수자를 찾아야 되고 계약금 받기 전까지 고민할 시간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찰나의 고민을 오래 할 수 있는데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버티기 힘든 게 그런 게 아닐까요? 투자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지만 그쵸. 그때만 해도 되게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로 집을 또 사신 거잖아요. 그쵸. 세 번째 집은 두 번째 집 산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사신 거예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돈을 어떻게 그렇게 3, 4개월 만에 몇 천만 원씩 모으세요? 그 다음 거는 네. 사실 투자 금액이 더 적어요.